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그 5.18 때 공군 훈련기로 광주를 폭격하려고 폭탄을 장착했다는 손석희 인터뷰, 그게 이제 가짜였다 하고 폭로를 해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함선필 예비역 대령 공군 대령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지난번 1탄, 2탄에 상당한 이제 파장을 몰갔는데 뭐 이렇게 후속 연락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네,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정말 많이 받았어요. 겁나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여기 나온 자리의 목적이 알리려고 나왔기 때문에 예. 혹시 제가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사람이 그 진실을 밝히는데. 그렇지만 그 두려움보다도 역사의 심판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근데 공군에서 이거를 역사에 밝힐 사람은 현재로서는 가장 갇혀있던 저밖에 없습니다. 또 가장 많은 말을 나눴고. 1탄, 2탄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짧게 제가 이 말을 썸머리를 해드리면은 1탄, 2탄에서 우리 함선필 대령님이 이제 폭로하신 거는 손석희 뉴스룸에 인터뷰를 하는 김도호 예비역 장군이라는 사람이 공군 장군입니다. 2017년에 손석희 방송에 나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5.18 당시에 공군 훈련기,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해 훈련받는 훈련기에 폭탄을 장착하고 기관단총을 장착하고 작전을 했다. 폭탄을 떨어뜨리지는 않았지만 그 작전을 했다는 그걸 2017년에 폭로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국민들한테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5.18 때 전두환이 광주를 쑥대밭으로 만들 폭탄을 거기 떨어뜨리면 민간들이 작살나는 거. 그러려고 그랬어? 의도가 있었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인터뷰였기 때문에 그때 인터뷰를 들은 우리 오늘 나오신 함선필 예비역 대령님이 그때 손석희하고 가짜 인터뷰를 한 사람하고 동기입니다. 공군사관학교 동기고 마침 그 훈련기 하는 그 부대에 같이 있었던 동기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그런 거짓말 인터뷰하느냐 해서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봉규 TV에서 1탄, 2탄으로 이제 인터뷰가 나온 거 보신 분들은 보셨고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탄으로 이어지는데 그때 1탄, 2탄에서 못다 한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함 선생님께서는 이제 역사의 진실을 나는 밝히는 거지 내가 그 동기생인 김도호를 내가 나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개 전화를 동기들이나 선배들이라든가 뭐 전화 엄청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뭐라고들 그러십니까? 너무나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더 세게 하지 않았느냐고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속이 후련하다는 게 선배님들의 많은 선배님들 진실을 밝혔으니까.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저놈이 한 선배는 그 F5 전투기 조종사인데 그 5.18 당시에 그 무장 대기하고 그 수원비행단에 근무했었답니다. 그때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때는 조종사들끼리 무슨 얘기를 나누냐면 그 우리 알라트룸이라고 그럽니다. 비상대기. 알라트룸이 뭡니까? 그 알라트 하면 영어로 알라트 하면 비상대기 하는 거. 비상벨이잖아요. 예, 그래서 전투비행단은 알라트룸이 있고 그 알라트룸에는 항상 북한에서 항적이 이렇게 계속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공군의 관제소에서. 근데 계속해서 우리 남쪽을 향해 내려오면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알라트룸에 비상벨이 누르면서 비행이 뜹니다. 그 80년대 초에는 그 당시 80년도에는 공군의 최일선 부대 중에 하나가 이 수원 10전투 비행단입니다. 그때 10전투 비행단에 근무했던 저희 선배 한 분, F5 조종사인데 그때 알라트룸에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무장 장착하라는 지시가 왔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놈들이 지금 북한에 좀 광주 소요 있다는 건 알고 있었대요. 그 당시에 광주가 뭔가 소요가 있었대요. 왜냐하면 광주에 있던 비행기들도 제가 그때 어디선가 들었었는데 광주에 있던 전투기들도 다 피신해 갔답니다. 무슨 공작들이 와갖고 비행기를 폭파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화염병이라도. 그래서 다른 비행단으로 피신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확인 안 된 사실인데 들은 사실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선배가 증언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무슨 선배 중에 뭐 김모 소룡이라는 사람이 그때 그 손석희뿐만 아니라 김도호 다른 아니요 김도호는 그때 말고, 소위고 조종 소위고. 학생장교였고 네. 당시 손석희 앵커가 그 뉴스로 뉴스할 때 네. 그 당시에 웬 증언을 했던 소룡인가 대위가 한 명 있었죠. 김소룡인지 김대인지. 네. 자, 아까 통화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있을 수 없는 웃기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아 이게 북한 애들이 뭔가 조짐이 있어가지고 지금 또 우리가 이거 준비해야 되나 보다 무장 장착하니까 갑자기 그 알라투름은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을 아침에 증언을 받으면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제가 사관학교 3년 후배입니다. 그분의. 그런데도 그건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꼭 저한테 존댓말을 쓰셔요. 이 사관학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뭐 아니 근데 그분의 말씀의 요점은 뭡니까? 요점은 우리 함 교수님 내가 오늘 너무 고맙다 그런 증언을 내가 할 얘기를 해줬다는 것 같아요. 대신. 그러니까 진실을 말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대장으로. 누구를? 김도호를. 지난번 전대장한테. 2탄에서 손석희한테 가짜 뉴스를 한 그 사람의 그 동기생, 그러니까 말하는 훈련기에 폭탄을 장착했다는 가짜 뉴스를 한 사람의 이제 잘 알고 김도호. 네, 그 김도호가 당시 그 비행 대대장을 할 때 네. 위에 이제 아마 이제 그 상위 보직의 이제 상관, 전대장 상관이었는데 그 증언을 하는데 차마 내가 입으로 옮길 수 없는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김도호 때문에. 김도호 때문에. 네, 너무나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대요. 그 한마디로 인간 쓰레기라는 거죠. 나는 동기생이지만 걔가 그런 정도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는지 몰랐어요. 어떤 면에서 인간 쓰레기라는 겁니까? 일단은 무능력하고 대대장으로서 그다음에 너무 이상한 일만 자꾸만 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만 일으키는구나. 하여튼 이건 말하자면 헛소리 같은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또라이 같은 그래서 근데 그분이 워낙 점잖으시고 남의 말에 이렇게 험담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그런 평가를 그분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할 정도면은 그래서 나한테 내가 옥수동에 산다.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우리 함 교수님 꼭 저한테 존댓말을 하시세요. 그래가지고 인격자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믿고 나는 그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그래서 그런데 그 선배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군 동계를 탈퇴하려고 그럽니다. 이 공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나라를 근본을 흔드는 이런 거짓을 한 이 동기생을 저는 역사의 단두대에 세우려고 하는 거지 제가 무슨 뭐 사감으로 얘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도와주시는 건 좋은데 제가 일체 증언을 하거나 이럴 때 선배님들 이름은 안 쓰겠습니다. 저 혼자 싸운 걸로 족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 2부를 다 보신 분들은 제가 좀 부족한 건 맞습니다. 갑자기 인터뷰를 해가지고 정리가 좀 안 된 상태에서 이야기해서 좀 많이 제가 아마추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오늘 이제 못다한 얘기는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거고, 자 오늘 이제 그 못다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지금 이 복장이 이거는 공군의 조종사들이 입는 조종복입니다. 조종복. 근데 제가 실제 이 F-16 지금 비행기거든요. F-16 비행기에 저는 F-16 조종사는 아니지만 제가 이 비행기를 우리나라 국내 도입하고 국내 생산하고 하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을 관여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당시엔 제너럴 다이나믹스 지금은 락히드 마틴인데 그때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깊이 관여를 했어요. 그때 사진. 그래서 항공기 뭐 도입하고 뭐 할 때 행사 때 갔다 이제 사진을 찍고 뭐 그랬던 사진입니다. 하여튼 공사 출신으로 공군 조종사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죠. 저는 전투기 조종을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맡은 병과는 공군의 군수병과를 했습니다. 군수병과. 근데 하여튼 그때 김도호의 조금 이따가 이제 그 인터뷰를 마저 듣겠습니다. 손석희 인터뷰에서 증언한 다시 말해서 5.18에 폭탄 투하하려고 장착했다는 그 거짓 증언을 한 함대령님에 의하면 그 거짓 증언이 있는데 그 증언을 한 분하고는 훈련 그때 생때 동기였고 공사 동기였고 같은 조종학생 장교. 조종학생 장교.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손석희 방송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거 이후로 이제 요게 또 맹점이 됐어요. 그럼 자 그때 이런 훈련기에 폭탄을 장착했다는 게 김도호의
이 손석희에 나가서 증언한 건데 깜짝 놀라게 한 건데 2017년에 이때 그럼 광주로 향했느냐 어쨌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함선대 말씀 듣겠습니다. 계엄사령관님의 그 대국민 담화 전후에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무장 장착을 전혀 하지 않았던 항공기에 예. 무장을 했기 때문에 느낌으로 알았고 예. 지금은 광주 민족운동이라고 칭하지만 당시에는 광주 사태, 광주 사태하여 굉장히 기승성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교관과 학생들 모두 다가 상부에서 실제 출격민이 떨어지면 전시도 아닌 상태에서 실제 과학을 드랍을 시키면은 저 민간인들은 어떻게 하나 하고 큰 자괴감이 있었습니다. 아, 그 당시에 그 부대에 계셨던 분들한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버리고 탈출 시에도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계속 받아왔습니다만은 예. 본능적으로 도시나 학교나 마을을 피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다가 0.1초나 0.01초를 놓쳐서 순직 사망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예. 계엄사령관이 칭한 그 당시 무장폭도들이라 해도 적군이 아닌 민간인인데 어떻게 무장발사를 할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 예. 모두들 참 곤란. 이게 거짓말이라는 네, 거죠? 거짓말인 것이 확실한 것이 네. 훈련 비행단에서는 우리가 사격 훈련조차도 과목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것이 파일론입니다. 네. 드랍 탱크라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그 연료가 이제 있고 날개 사이에도 계속 이러더라고. 이 밑에 있는 게 무장입니다. 네. 폭탄. 네, 폭탄. 근데 만약에 폭탄을 그때 실었더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얘기합니다. 가상으로. 폭탄을 실을 수 없다는 게 우리 예, 한국의 저의 주장은 이거는 지금 있을 수 없는 예, 일이에요. 비행단 그 사물련 비행단의 그 이 사진이 아니고 자료 화면으로 이건 자료 화면이에요. 어딘가에 전시 항공기를 이건 뉴스룸 전석기 측에서 예, 자료 그쪽에서 화면을 준비한 자료 화면인데 네. 여기 보면 여기 그 우리 그 김도 그 장군이 얘기하는 요거. 예, 이것이 그 500파운드 밤 예. 그것일 거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경한 적도 없어 이 비행기를 훈련받으면서 그런데 뭐 그거를 뭐 지금 뭐 이제 증언하는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택도 그리고 없는 얘기. 우리 공군에 하면 다 알죠. 특히 조종을 해봤다면 조종 훈련 받은 사람들은 다 예. 이 조종 훈련기에 대해서 다 아는 거죠. 그리고 훈련기에 누가 그 저 무장을 장착합니까?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조종사들한테. 그리고 무장 장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투 비행단에 배치된 뒤에 빨간 마우라 달고 실제 이제 고급 과정을 다 마친 진짜 전투기 조종사가 그때 훈련 받는 게 이제 뭐 공중 사격 훈련이란 걸 하지 우리가 훈련 받을 때는 사격 훈련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가 일단 있을 수 없는 얘기. 광주가 목적지라는 거 어떻게 알았냐 해서 이제 이 인터뷰가 이어지는데요. 광주가 목적지라는 거 어떻게 알았나 인터뷰가 이어지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김도 이 동기생이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참 곤란스러웠고요. 한마디로 참 고뇌였습니다. 예. 아, 당시의 상황 그리고 심적 상황 갈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하고 또 말씀해주고 계신데 네네.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것 자체가 목적지가 분명히 광주였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쏘이고 조종 학생이었기 때문에 예. 어딘지라고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 누구라도 예. 저희들 뭐 하도 그 당시 광주 사태를 많이 돌았기 때문에 예. 소요 사태가 크게 났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느낌은 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예. 좀 더듬고 그래요. 자신이 없으니까. 아, 소설입니다. 소설. 소설인 거예요. 예. 더 들을 것도 없습니다. 자, 조금만 더 들어보시죠. 예. 그런데 제가 어저께 그 증언하신 분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네네. 그 당시 신분부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광주가 목적지였느냐?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뭐 그들의 표현에 따르자면 소요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북한이 준동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크고 유도하는 거예요. 예, 유도하는 거예요, 지금. 국방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광주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물론 그 확인한 상태에서 나온 답변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네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A37이라는 그 비행기로는요, 그 무장으로 그 항공기 사이즈로 연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전방으로 갈 수도 없으며 예, 전시가 아닌 상태에서 그 항공기로 무장 운용을 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예. 그리고 잠깐만요. 잠깐만 이 사람이 이제 말하는 게 어폐가 있는 게 자 전방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연료 문제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천 비행장에서 광주로 갈 수 있는 거다. 그게 광주로 유도하는데 이 훈련기에 폭탄을 장착하는 거는 난센스라고 본인 입에서 얘기하면서 이 인터뷰 몇 분 전에는 폭탄을 장착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이 14분 인터뷰에서 앞과 뒤가 지금 다른 모순을 하는 거예요. 계속 좀 들어보겠습니다. 고뇌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매했다고 그러고 고뇌했다고 그러잖아요. 고뇌. 자 들어보겠습니다. 조종 이 장교가 항공기 용도가 비행 훈련용 항공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폭탄으로 대비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은. 예, 예. 그럼 뭐 조종사 출신이신 전문가로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행기의 종류라든가 또 네네. 폭탄의 무장 상태라든가 하는 것을 봤을 때 도저히 전방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네, 그렇습니다. 연료 문제도 있고요. 네,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도호 예비역 장군도 손석희하고 인터뷰하면서 분명히 광주라고 목표를 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유도신문 하죠, 손석희가. 북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북한의 작전할 그 반경. 작전 반경이 연료 문제 때문에 못 가는 비행기다, 훈련기다. 그래서 이제 사천 비행장에서 광주는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로 이제 작전 명령이 떨어진 거를 이제 소설 쓴 거죠.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는 폭탄을 장착했다고 그러더니 여기서는 폭탄을 장착할 수 없는 훈련기다 뭐 이렇게 맹설수설하는데 말을 중간중간에 더듬습니다. 자신이 없으니까요. 그랬던 것 네, 같아요. 여기까지 보시고 광주라는 목적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때 광주로 우리 출격을 한 그때 겁니다. 비행훈련 받을 때 네. 지난번에 제가 1차 진술할 당시에 우리 조종 학생들이 네. 얼마나 많이 맞으면은 비행하고 내려오면은 코떡이 된다면서요. 예, 피떡이. 이 빠따를 맞는데 이 허벅지가 피떡이 가가지고 조종복이 다 피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떨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고된 훈련과 힘든 과정이다 보니까 비행하는 그 당시 조종학생 장교들은 마치 무슨 뭐 광주 사태가 나는 거에 관심을 갖고 또 뭐 고뇌를 했다든지 과연 이 비행기가 어떻게 무장을 왜 장착했을까 그런 거 볼 수도 없고 고민할 시간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비행을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던 썩 잘하지 못했던 김도호 동기생은 그 당시에 그걸 백투 더 퓨처 해갖고 그런 걸 막 고뇌를 했다 그리고 어떻게 정비사들을 찾아냈으며 그 43년 전에 있던 일인데 예. 그것도 저는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정비사도 없고 예. 정비사가 아니라 이건 무장사가 무장을 하는 겁니다. 아 정비사가 무장. 정비사는 정비를 하지 무장사는 무장만 하고요. 아 이게 다르구나. 그럼 이 그러니까- 양반 인터뷰도 또 틀렸네. 예, 그러니까 무장사 얘기를 안 꺼내고 정비사하고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1탄, 2탄을 못 보신 분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때 이 사천 비행장에 훈련기가 28대 정도 있었는데 17, 8대가 그때 무장을 하고 작전에 나갔다는 거예요. 폭탄 투하는 안 했지만 폭탄을 장착하고 기관단 총을 장착하고 광주 작전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함대령님 말씀하시는 건 훈련기에는 장착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때 그런 사실도 없다. 왜냐하면 같이 훈련 받았던 훈련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당신의 얘기가 그렇게 옳고 그 14분 20차인가 증언했지 않습니까? 여기 손석희. 예, 이 뉴스가 옳다면 이건 나와라. 나와서 증언을 해라. 예. 나는 이렇게 나와서 떳떳하게 가짜라는 걸 내가 밝히는데 왜 오늘 아태까지도 전화 못 받았어요. 네. 뭐가 두렵나? 내 앞에 와서 전화를 하든지 나한테 욕을 하든지. 김도하고 우리 함 선생하고 전화번호 서로 알고 있습니까? 아, 당연히죠. 알고 있구나. 절친이었는데 저하고는 76년도에 만난 직입니다. 그러니까 47년직이에요. 동기생이니까. 그렇죠. 동군사관학교.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럼 이
1탄, 2탄 방송 나가고 연락이 없었어요. 문자라든가 한 번도 전화라든가. 없었고 나한테 욕이라도 차라리 저하고 저 도호는 서로 쌍쇼자 할 정도로 가깝게 지내요. 어렸을 때 친구니까. 어렸을 때 또 동문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도호는 사실 굉장히 순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중학교 이게- 졸업할 때까지 예. 기차 구경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나 상한학교에서 만났을 때. 나는 도시의 시리보이고 얘는 완전히 컨트리보이예요. 아.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끼리 상한학교에서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얘는 내가 의아하고 나는 얘가 의아했고 아. 그러다 보니까 친하게 또 상한학교 4년 동안 같은 편대였어요. 2편대. 같은 편대. 예. 한 편대에 몇 명입니까? 하편대의 한 동기생은 보통 한 25명에서 30명. 아, 그럼 굉장히 친하겠다. 아유, 말이라고 25명, 하니까. 30명이면 그럼 거기서는 진짜 맞아가며 서로 그냥 고된 훈련하며 이러니까 끈끈하겠네요. 그럼요. 얼마나 나하고 가까운 동기냐면 사관학교는 동기생 평가한 제도라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명예고발 제도가 있어요. 아. 담배 펴도 안 되고 여성과의 어떤 이상한 관계도 안 되고 혼전에 그런 게 안 되고 금혼이고 네. 그다음에 컨닝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 사관학교 때 컨닝하다가 잘린 사람도 잘린 있고. 동기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동기생은 4학년 때 그랬어요. 하여튼 김도호 여기 지금 인터뷰한 손석희하고 인터뷰한 김도호하고는 동기생으로 엄청 친했는데 얼마나 순진했냐면 네. 1학년 때 외출을 갔다 와서 첫 외출을 6개월 뒤에 나갑니다. 그 자기 옛날 그 고향에 뚝방길에서 만나던 여자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호사인가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못할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면은 내가 제도 고발해 버리면 걔는 잘리는 것에 내가 오히려 걱정이 됐을 정도로 순진했던 친구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런 순진한 친구가 왜 이런 거짓 증언을 이렇게 손석희 뉴스룸에 나가서 했을까요? 공군이 47년이라는 그러니까 걔가 그때 2017년도에 했으니까 인간 후 37년이 지난 사이에 이게 서로 다른 길을 걸은 겁니다. 그래서 괴물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아, 괴물이 예, 된 그 거구나. 괴물이 돼서 내가 그때는 볼 때 순수했던 사관생도였는데 그 순수했던 도호가 예, 이제- 어쩌다 이렇게 빨간 거짓말을 하는 빨갱이가 됐냐. 그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음은 아파. 나하고 친한 정말 그랬던 것인데. 근데 그렇지만 이 5.18에 관해서 엄청난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폭탄을 장착하고 광주에 작전을 나갔다는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을 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을까요? 그러니까 선동하고 조작하고 날조해야 되니까 이미 이것을 증언했을 때는 이미 김도호 동기생은 국방부의 문재인 대통령이 입각하고 나서 국방부에 5.18 구명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9명의 진짜 위원들이 있고 그 밑에 일했던 49명인가 40명인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어느 장군께서 그때 위원이었던 장군이 증언을 해 주셨어요, 저한테. 그때 도호라는 친구가 공군에서 일을 하는데 쓰잘데없는 것만 자료 갖고 와서 얘기하는데 택도 없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라이란 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걔가는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걔가 한 이야기들은. 그런데 허언증이 좀 있었나? 허언증? 이렇게 또라이. 아니요. 말씀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점잖고 젠틀합니까? 근데 또 생긴 거 보면 영화봐 빅터 마초처럼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진짜요? 아 정말 잘생긴 빅터 마초다 딱 카피야 카피본. 아시죠? 예. 아니 근데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순진하고 그렇게 잘생기고 컨트리 보이가 이렇게 우리 변할 함- 수가 함 있습니까? 선생이 볼 땐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시대에 이게 우리가 참 불행한 시대의 산물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도가 집안 내력도 잘 모르고 이는 합천입니다. 예, 합천. 합천. 예. 거창 전공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한 번도 고향을 안 가봤어요. 근데 이 친구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했으면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뛰어나가서 야 너 잘했다 그럴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있을 수 없는 일. 예, 있지도 않았던 일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대기하고 있었다는 둥, 뭐 장착을 하고 있었다는 둥, 그 어떤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 얘기하니까 저 말고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화 왔던 그 선배가 F5 공사. 공사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당시에 저 F5 동일한 항공기를 타고 있었어요. 전투기를. 그 증언을 해 주셨어요. 그때 얘가 이야기하는 이 친구 말고 또 무슨 공군의 김소룡인가 김대인가가 또 나와서 또 다른 또 뉴스에
뭐 KBS라든지 그때 뭐 수원뱅단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또 뭐 또 증언했던 조종사도 있는데 그게 다 김도호가 찾아가서 그 이렇게 뭐 설득을 한 사람이 아닌가 싶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다 그쪽 지역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증언한 사람들이. 그쪽 지역이라는 거는 뭐 호남? 예. 아, 5.18 관련이 있는 예, 그때 그 조종 증언한 사람들도 다 호남 출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이상한 냄새 난다. 제가 확인한 사실은 아니지만 오늘 증언을 통해서 확인했고, 그래서 이걸 좀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나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공군의 일을 내가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그 빼달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 증언에 모시려고 그러다가 제가 뺐고, 그래서 약속까지 했어요. 내가 이 공군이 그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일을 저 혼자로 충분합니다. 제가 싸우고 그리고 저의 목표는 하나. 이거 올바로 역사의 심판대에 올리고 이 거짓의 산에 묻힌 수많은 가짜 나무들 그 뿌리째 뽑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뿌리 뽑은 뒤에 내가 오늘 얘기하려고 정리해 갖고 그러니까 왔는데 도호야 나와라. 예, 그 나와라. 나와라. 예, 그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 또 하나인데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역사의 심판을 왜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 예, 역사의 심판을 받지 않고서는 너도 나도 다 우리는 시대의 희생들이고 서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자. 우리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선필 공군 예비역 대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